삼성전자 투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는 주식창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도 조금 편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 미국 경제 지표와 엔비디아 실적이 몰려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월요일이 더 신경 쓰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가 오르면 놓칠 것 같고 반대로 먼저 샀다가 주 중반 발표에서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방향을 미리 맞히기보다 자금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월요일에 전부 사지 말고 발표 전에 들어오는 매수세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미국 지표가 나온 뒤에는 금리와 달러의 반응을 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뒤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사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이 순서만 잡아놔도 장중 빨간불과 파란불에 끌려다니는 일은 크게 줄어들 거예요. 다음 주는 26일을 전후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분기 GDP 수정치와 개인 소비 및 물가 관련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 장이 끝난 뒤에는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연달아 나오는 셈이에요. 복잡하게 날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결과가 나오기 전, 그 이후는 실제 결과를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나누면 돼요. 발표 전에는 기대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오르는지 밀리는지를 통해 시장의 판단이 드러나죠. 똑같이 주가가 올라도 월요일 상승과 결과가 나온 뒤의 상승은 들어온 매수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 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초가가 높게 잡히면 이번 주도 바로 달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정이 남아있잖아요. 그 상승이 외국인의 새로운 매수인지 주말 동안 쌓인 개인의 기대 주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용하게 출발한다고 기회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이 조금씩 매수로 바뀐다면 큰 발표를 앞두고 미리 자리를 잡는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상승폭보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실제로 붙는지부터 보세요. 시장 시작 전에도 여러 화면을 전부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미국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랐는지만 확인하세요. 미국 반도체가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삼성전자 시초가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는 강한데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은 국내 대형주 매수를 망설일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 메모리주가 강하고 환율까지 안정돼 있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한결 편해집니다. 해외 호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호재가 국내 수급으로 이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장이 열리면 첫 30분 동안 시초가와 첫 눌림 저점을 잡아두세요. 높게 시작한 뒤 매물이 나왔는데도 시초가 부근을 지키고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산다면 초반 상승을 조금 더 믿을 근거가 생깁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이어지고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까지 늘어난다면 더 좋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팔거나 주가는 다시 오르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면 선물로 지수만 잠깐 끌어올린 것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추격 매수로 버티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첫 가격이 높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눌린 뒤에도 외국인이 다시 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30분에 강한 모습이 나와도 현금을 전부 쓰지는 마세요. 월요일에는 작은 비중으로 시작하고 오전까지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첫 눌림 저점을 지킬 때만 추가 매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초가를 놓쳤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날은 눌림 뒤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때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나눠 들어가면 돼요. 반면 첫 고점에서 마음이 급해져 자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오전 중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대응할 현금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는 수익을 빨리 내는 것보다 다음 판단을 할 현금을 남기는 게 먼저예요.
첫 30분이 지나고 오전장이 이어지면 장 초반에 만든 저점을 다시 깨는지 보세요. 높게 시작했더라도 외국인 현물이 매도로 바뀌고 프로그램까지 팔면서 그 저점을 무너뜨린다면 처음의 기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때는 월요일이니까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반대로 약하게 출발했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장 초반 매물이 과하게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 강했는지 약했는지보다 오전이 끝날 때 주요 구간 위에서 버티고 있는지가 훨씬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화요일에는 월요일부터 들어온 기대가 너무 커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이틀 연속 주가가 오르더라도 거래대금은 줄고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약해진다면 가격만 먼저 앞서간 것일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의 매수는 커지는데 프로그램이 매도로 기울기 시작한다면 발표 전에 차익을 챙기는 자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만으로 세 비중을 크게 넣지 마세요. 좋은 숫자가 나와도 이미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으면 발표 뒤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화요일까지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거래대금까지 줄어든다면 시장이 발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주가가 옆으로 움직이더라도 외국인 내도가 멈추고 주요 구간에 지키며 거래대금이 유지돼야 매수세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면 추격하고 조용하면 미리 사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지 확인한 뒤 주문 크기를 정하세요.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발표 전 수급을 보고 수요일 밤부터는 미국 시장의 반응으로 판단 기준을 옮기면 됩니다. 미국 GDP 수정치가 강하게 나온다고 삼성전자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 경기가 잘 버틴다는 뜻은 반도체 수요에는 반가울 수 있어요. 기업과 소비자가 지출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크게 오르면 반도체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성장주 가격을 누를 수 있고 달러가 강해지면 국내 주식을 사려는 외국인도 환율을 신경 쓰게 되거든요. 숫자가 강했느냐 약했느냐만 보지 말고 발표 뒤 국채금리와 달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소비와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소비가 버티면서 물가가 안정된다면 시장이 비교적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와 물가가 함께 강해져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진다면 나스닥과 반도체주는 흔들릴 수 있어요. 발표 직후에는 선물 가격이 몇 분 사이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첫 반응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미국장이 끝났을 때 국채 금리가 결국 올랐는지 내려왔는지, 달러가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 흔들림을 이겨냈는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국내 외국인도 그 마감 결과까지 본 뒤 삼성전자 주문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미국 반도체와 국내 삼성전자를 이어주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강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기 좋은 조건에 가까워져요. 미국 반도체는 올랐는데 환율이 급하게 상승한다면 그 호재가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라 원화 약세가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맞지만 장중 외국인 수급에서는 환율 급등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실적에 미치는 환율과 당장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데 느끼는 환율 부담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느냐보다 급하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세요. 환율과 미국 반도체가 흔들려 국매장이 밀리더라도 바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주가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매도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현물 매도 규모가 줄고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함께 나와야 추가 매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느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겁니다. 세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쪽이 낫습니다.
미국 지표가 지나면 시선은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는지만 보면 안 돼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늘었는지, 다음 분기 전망이 유지되는지, 신제품 공급 일정과 고객사의 AI 투자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적 숫자가 좋아도 다음 분기 전망이 약해지면 시간의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조금 못 채워도 AI 서버 투자와 가속기 수요가 강하게 유지된다면 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엔비디아 시간의 주가의 첫 반응보다 AI 투자가 메모리 수요를 계속 끌고 갈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나눠서 들어야 합니다. 엔비디아 가속기 자체의 생산이 부족한 건지, HBM이나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 병목이 생긴 건지에 따라 삼성전자와 국내 후공정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객사 주문은 강한데 공급 문제로 출하만 늦어지는 것이라면 AI 수요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빅테크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를 늦춘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HBM뿐 아니라 서버용 디램과 기업용 SSD 기대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출 숫자를 읽고 끝내지 말고 왜 매출이 늘었는지, 다음 분기에도 그 이유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엔비디아 시간의 주가가 올랐다고 삼성전자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함께 움직였는지 확인하세요. 엔비디아만 강하고 마이크론이 약하다면 AI 연산 칩에만 매수세가 몰린 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과 다른 메모리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오른다면 AI 투자 기대가 메모리 업종까지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까지 안정된다면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조건도 한결 편해집니다. 미국장과 엔비디아 반응이 모두 나온 뒤 국내장이 열리면 다시 첫 30분 오전 종가 순서로 보면 됩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가 높게 출발해도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선물만 산다면 추격하지 마세요. 첫 눌림에서 주요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며 프로그램 매수까지 굳어야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오전에는 첫 30분의 저점을 다시 깨는지 확인하고요. 오후에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실제로 사는지가 내 계좌에는 더 직접적인 신호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놓고 보세요.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이 빠진다면 HBM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장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면서 SK하이닉스 거래대금도 함께 늘어난다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를 다시 사는 흐름에 가까워지고요. 한쪽이 잠시 쉬더라도 다른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반도체 안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에서 외국인이 동시에 빠지고 주요 구간까지 무너진다면 장비주 몇 개의 급등만 보고 업종 전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HBM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는 당장 갈아탈 종목 목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온 매수세가 반도체 주변 업종까지 퍼지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신호로 활용하세요. 두 대형주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비와 후공정 거래대금까지 늘어난다면 생산 확대 기대가 업종 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까지 움직이면 데이터 센터 투자 전체로 관심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빠지는데 작은 종목만 급등한다면 짧은 순환매일 수 있으니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매수세를 확인했다면 이제 같은 장면에서도 내 계좌 상태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가져가면 됩니다.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최고점까지 모두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주요 구간을 지키면 일부 수익만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대금이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해요. 전부 보유하거나 전부 매도하는 선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조금 챙겨 현금을 만들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세를 따라가면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본전권은 내 매수가가 시장에
시장의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함께 나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거래대금까지 늘어야 본전 위에서 버틸 수 있어요. 본전이 왔다고 다시 비중을 늘리거나 또 멀어질까 두려워 전부 팔아버리면 이후에 선택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내 매수가에 닿았는지보다 매물대를 통과할 때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주요 구간 위에서 버티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손실권에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을 물타기의 이유로 미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와 삼성전자 매도가 끝났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어든 뒤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회복돼야 추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사면 평균 단가는 낮아져도 계좌의 삼성전자 비중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어요. 주요 구간을 이탈하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늘어난다면 추가 매수부터 멈추고 기존 비중을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현금 대기자는 월요일 첫 움직임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월요일에는 발표 전 수급을 볼 수 있고 미국 지표가 나온 뒤에는 금리와 환율을 확인할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뒤에는 국내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할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자금을 전부 넣지 말고 신호가 확인될 때마다 작은 비중으로 나누세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번 주에 사지 않아도 됩니다. 위험한 추격을 참은 것과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다만 신용이나 레버리지 계좌는 이번 주에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 지표와 엔비디아 실적 전후에는 본주가 조금만 움직여도 계좌 손익은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이 함께 매도로 바뀌고 주요 구간까지 무너지면 반등을 기다리며 물타기 할 때가 아닙니다. 추가 손실부터 막고 비중을 줄여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와도 단번에 본전을 찾겠다고 레버리지를 다시 늘리지 마세요. 계좌가 다음 기회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수익률 숫자를 빨리 되돌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결국 이번 주에 필요한 건 대단한 예측이 아닙니다. 발표 전에는 기대 매수를 확인하고 미국 지표 뒤에는 금리와 달러를 보고 엔비디아 실적 뒤에는 마이크론과 미국 메모리주를 살펴보면 됩니다. 국내장이 열리면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프로그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요. 처음 세운 전망과 실제 수급이 다르면 전망을 고집하지 말고 주문 크기부터 바꾸세요. 회사의 장기 전망을 좋게 보는 것과 이번 주 내 계좌에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한 주 내내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확인하고 미국 지표가 나온 뒤에는 금리와 달러를 살펴야 하죠. 엔비디아 실적 뒤에는 마이크론과 북미 프로그램 매매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볼 수 없는 분들은 잠깐 화면을 보지 못한 사이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이탈했는지 다시 회복했는지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내는 곳이 아닌 내 행동을 바꿔야 할 순간을 쉽게 확인하는 곳인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성급하게 팔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구간을 이탈하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늘어나면 새 매수부터 멈추고 현재 비중을 다시 살피는 겁니다. 주가는 반등하는데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약하다면 수익권은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고 손실권은 물타기 하지 않고 현금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기다리고 이탈하면서 매도가 커지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 횡보, 반등으로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칸에서는 새로 살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멈출지, 현재 비중을 줄일지 확인하고요. 횡보칸에서는 짧은 움직임마다 사고 팔지 않고 정해둔 범위를 기다립니다. 반등칸에서는 외국인 현물 매수와 거래
거래 대금이 함께 늘어나는지 확인한 뒤 보유 물량을 더 가져갈지 일부 수익을 지킬지 결정하면 됩니다. 복잡한 전망을 외우는 표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장면에 있는지 보고 다음 행동을 고르는 표예요. 다음 주에는 일정에 따라 알림 기준도 달라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발표 전 기대 매수가 실제 외국인 현물로 들어오는지 알려드리고요. 미국 지표 뒤에는 금리와 환율 변화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뒤에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SK하이닉스와 HBM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종목 이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 때문에 지금 기다려야 하는지, 추격을 멈춰야 하는지, 수익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분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 입장 안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관련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처럼 발표 전과 발표 뒤의 기준이 빠르게 달라지는 시기에는 영상에서 들은 전망을 계속 붙잡기보다 수급이 바뀌는 순간에 행동도 함께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대응 영상을 계속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대응 영상이 올라왔을 때 채널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센터가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었는데도 예전 설명만 붙잡는 일, 주요 구간이 무너졌는데 물타기를 반복하는 일, 반등의 힘이 약해졌는데 어렵게 만든 수익을 다시 반납하는 일은 줄이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는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한 주의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미리 사는지 보고 미국 지표가 나온 뒤에는 금리와 달러의 반응을 살피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뒤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 메모리주까지 매수세가 퍼지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국내장에서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이 함께 삼성전자를 사는지 보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했는데도 수급이 약하다면 처음 기대를 고집하지 말고 현금과 비중부터 지키세요. 이번 주 전체 방향을 월요일에 미리 결정하지 말고 확인되는 신호에 맞춰 주문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